고합 6,813개 안타 야구의 참견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타격의 신 오늘 얘기를 함께 하실 텐데 처음 만나볼 분 2,100 안타의 주인공 KBO 대표 스나이퍼죠. 장성호 해설위원이 오늘 첫 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와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설위원들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타격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장성호 해설위원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금 장성호 위원의 방망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장성호 위원에게 의미가 있는 방망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제 배트는 아니에요. 제 배트는 아닌데 이게 사실 그 KT 위즈의 이제 김상현 선수 배트인데 이게 34인치거든요. 2015년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까지 제가 33.5인치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사실 제가 이 34인치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항상 그 야구 생활을 하면서 34인치 방망이를 쓰면서 한 시즌을 나는 게 사실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그 0.5인치를 제가 극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한번 올해만큼은 뭐 많은 경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34인치로 한 시즌을 나보자 해서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주문한 건 아니고 김상현 선수의 배트를 뺏어가지고 제가 이 배트로 이제 2,100안타 마지막 안타를 쳤던 그 배트입니다. 2,100안타를 친 방망이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해설위원의 타격 히스토리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7년 영상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하면 역시 레그킥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97년도 제가 후반기 때부터 레그킥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6년도부터 이제 경기를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97년도 사실 전반기에도 굉장히 방망이를 못 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타율을 보니까 한 1할 9푼 3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한번 나와서 타격 폼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97년도 후반기 때부터 이제 레그킥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자 봉준군 의원의 이제 홈런인데 제가 사실 이때 습관을 보고 쳤습니다. 습관을 보고 쳤어요. 이게 그 당시에 봉준군 의원이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에 이제 패스트볼을 때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2012년도에 포항구장에서 이제 2,000안타를 때린 모습. 그리고 이 장면은 2013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스윙이면 저 리즈한테 석점짜리 홈런 때릴 때고 이거는 이제 한현희 선수에게 석점짜리 홈런 마지막 2,100안타. 사실 이때도 이태근 선수가 앞으로 스타트를 조금 빨리 했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만들어준 느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게 안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제가 2,099개로 왜냐면 제가 이날 여기 마지막 타석에 이게 몸에 맞는 공으로 끝나가지고 손순학 선수한테 그래서 제가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아마 저게 만약에 안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제가 1년 야구 더 했을 거예요. 2,100개 채우기 위해서. 진짜로. 2,100안타를 친 그 방망이와 오늘 타격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타석으로 옮겨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단 첫 번째 타격함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은 각 해설위원들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타석에 들어서면 본인 스스로 타격의 위치, 타석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일단 거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단은 저는 라인에 가장 많이 바짝 붙었어요. 그러니까 붙은 이유는 몸쪽 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붙게 되면 사실상 마운드에 있는 투수들이 이 몸쪽 공 던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쪽 공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저는 딱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투수들이 이 몸쪽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살짝만 피해도 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몸쪽 공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바짝 붙어서 투수를 좀 공략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뒤로 빠지죠. 조금씩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수들이 계속 몸쪽만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몸쪽을 예전 같았으면 빠른 뭐 스피드라든가 뭐 스윙 스피드 그리고 몸에
뭐 회전력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몸의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몸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즌은 거의 바짝 붙는 어떤 이런 타격에서 약간 한 반족장? 제가 반족장 290이니까 정도. 한 15cm 정도 떨어진. 15cm 정도 뒤로 빠졌던 기억이 나고 사실 레그킥을 97년도에 했지만 네. 제가 90년도, 97년도 전반기까지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저기 네. 딱 하면 레그킥밖에 지금 생각이 나질 않는데. 내가 이제 97년도 전반기 때까지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쳤는데 97년도 이제 후반기 때부터는 바짝 붙는데 여기서 이제 레그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타격. 아까 저희가 그 신인 거의 뭐 신인 때부터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시기까지 이 타격의 또 히스토리를 살펴봤는데 레그킥에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타격 폼이라든가 레그킥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크게 변화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타격에 임했었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다리의 위치는 조금씩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위치가 조금씩 더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97년도에 할 때는 사실상 제가 마지막 해 타격 모습을 보시면 거의 한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타격을 할 때는 이게 여기 닿습니다. 이쪽 무릎이 닿을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레그킥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이 오른쪽 다리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상체를 고정을 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타이밍을 잡는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약간 익숙한 폼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레그킥을 통해서 힘을 좀 더 실어놔야겠다. 힘을 실어서 타구를 좀 보내야겠다. 스윙을 할 때 앞쪽에 그냥 레그킥 한번 모았다가 아예 폭발적인 어떤 그 힘을 앞쪽에 이제 펼쳐야겠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높게 들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힘을 앞쪽에 이제 완전히 폭발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레그킥을 했던 것 같아요. 인별그램 라이브 상에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약간 궁금했던 부분이 이 레그킥을 하면서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자신만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신만의 어떤 리듬감 그런 타이밍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레그킥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투수, 그러니까 마운드에 있는 투수들이 다 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잡았냐?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딱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고 나서 이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글러브와 손이 분리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 레그킥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잡다가 여기서 손이 분리가 되는구나 하면 그때 다리를 들었고 이 레그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다리를 딱 들고 나서 저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공을 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수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공을. 네. 그러면 이게 좀 웃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포심이면 이 손가락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이고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이 벌칸 체인지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끼는 체인지업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체인지업을 거의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체인지업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럼 이게 손가락 세 개가 보이거든요. 손가락이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 그 최근에는 뭐 너클 커브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던지는 사실 이런 거는 좀 보기 힘든데 예전 같았으면 커브가 그 릴리스 포인트 리스테이션이 이제 포심에 비해서 뒤쪽에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한 20cm에서 30cm 차이가 나는데 그럼 커브는 뒤에서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뽕 띄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 손목을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뭐 슬라이더하고 커브의 그 중간에 슬러브를 많이 던지는데 그때는 사실 커브를 이렇게 틀어서 던졌거든요. 손목을. 그러면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심인지 체인지업인지 두 손가락인지 세 손가락인지 손목이 꺾이는지. 그 당시에는 또 포크볼로 던지는 투수가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 세 가지 구종을 이제 투수들이 던졌는데 이걸로 좀 판단을 했어요. 저는. 아니 박용택 위원이나 김태균 위원은 저는 되게 약간 좀 놀라운 게 이 짧은 순간에 투수의 그립 그리고 손가락의 모양을 보고 공을 판단하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투수의 어떤 습관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는데 네. 보통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글러브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도 글러브 안에 어떤 공의 손목의 움직임 그렇죠. 또는 뭐 어떤 체인지업을 잡을 때와 직구를 잡을 때 어떤 그 미세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장성우 위원처럼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런 걸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던질 때 이미 보이니까요. 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봤다고 한다면 다 안타를 쳤겠죠. 근데 진짜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게임을 안 나가도 타자 치는 거 잘 안 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더가웃에 앉아가지고 투수의 팔스윙만 봤어요. 저는 계속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맞춰보는 거죠. 포심이다, 허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이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레그킥이 이제 분리가 딱 되게 되면 제가 다리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직구다 그러면 바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체인지업이나 커브다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한번. 여기서 한번 걸리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걸리고 포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잡아놓고 이렇게 때리는 이렇게 타이밍을 좀 잡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투수가 던지는 공 구질에 따라서 혹은 볼 카운트에 따라서도 약간의 좀 타이밍을 잡는 변화를 좀 줄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무래도 되겠군요. 뭐 초구 같은 경우 그리고 타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카운트, 뭐 3볼 1스트라이크, 2볼 이럴 때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타자들이 뭐 페스트볼을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변화구의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은 오히려 2볼, 3볼 1스트라이크 이럴 때 사실 그 본인이 가장 잘 던지는 변화구를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걸 노려서 치는 거죠. 노려서 치면 아예 이제 그 공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직구를 노리다가 이제 변화구다 생각하면 한번 잡는데 그냥 아예 변화구를 노리고 있으면 그냥 변화구 타이밍에 맞추는 거죠. 한 번 더 굴러가지고. 예. 그리고 아니면 제가 만약에 막 페스티벌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한 번에 그냥 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다리를 들었을 때 이걸 태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한 번에 확 이동을 해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 파워보다 더 많은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사실 레그킥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보다 더 많은 힘을 앞쪽에 쏟으면서 더 많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사실 레그킥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장성호 위원은 레그킥에도 불구하고 몸쪽 공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몸쪽 공을 잘 치는 비결, 아웃코스를 대비하는 비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마추어 때부터 아웃코스를 잘 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웃코스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을 항상 늘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웃코스를 어떻게 때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같은 어떤 그 타격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운스윙이었거든요. 다운스윙. 그러니까 다운스윙, 촉스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도끼 패듯이 도끼로 나무 장작을 패듯이 위에서 아래로 치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쪽 공이 가장 최적화된 그 라인이 나오면서 몸쪽 공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짧게 치다 보니까 오히려 맞는 면적이 아웃코스는 적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최근에 어떤 뭐 세이버 매트리스라든가 뭐 어퍼스윙에 대한 이론 뭐 이런 게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약간 돌아 나오면서 아웃코스를 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레그킥을 하면서 배웠던 스윙 자체가 다운스윙이기 때문에 아웃코스에 대한 약점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웃코스를 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웃코스를 오히려 그냥 버리고. 그래서 좋은 선구안을 가져가야겠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실 투수는 이제 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아웃코스 그 공을 제가 잘 참아내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타격에 대한 어떤 이론을 좀 정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박용택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박용택 위원이 예전에 레그킥을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알고 뭐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도 알고 또 그거의 이제 장점들도 잘 알지만 사실 저는 이제 사회냐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레그킥을 하면 뭐 하체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전에는 진짜 실제로 우리 어릴 때는 레그킥을 하려면 뭐 한 발로 서서 뭐 3분 동안 서 있을 정도 연습 많이 뭐 이런 했습니다. 것들. 네. 근데 진짜 근력이 많이 필요해야 레그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리 힘이 좋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잡아놓고 앞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사실 뒷다리가 중요한 거는 이 턴이잖아요. 턴. 회전력으로 했을 때 과연 뒷다리가 스윙한 이후에도 이제 받쳐줄 수 있느냐. 뭐 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하체가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그리고 하체가 힘이 없는 것보다는 하체 힘이 좋았을 때 오히려 좀 많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젊었을 때야 사실은 뭐 이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순발력도 좋고 힘도 있고 하니까 레그킥으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나이가 좀 됐을 때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면은 레그킥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좀 없었나요? 사실 제 폼은 KBO 리그에서 저는 제 폼이 가장 제일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합니다. 근데, 맞죠? 예. 저밖에 할 수 없는 폼이었고 네네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뭐 슬럼프가 왔을 때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이 폼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내 제가 시그니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레그킥의 완성은 제 마지막 안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2,100개 안타 한현희 선수한테 때려냈던. 그래서 지금 만약에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제 폼 따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레그킥을 하는 타자들이 그래서 리그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폼은 아니지만 많은 손가락질도 받았거든요, 사실. 폼이 저게 뭐냐. 그런데 그런 편견들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사실 2015년도 마지막 시즌에는 다리 힘도 없었거든요. 네, 다리 하나 들면 막 다리가 두두 떨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레그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폼을 진짜 제 마지막 타석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장성호 위원이 생각하는 내 타격 철학의 핵심은 뭐다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일단 공을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레그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타격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공을 맞추는 거거든요. 공을 맞춰서 그라운드 안에 넣었을 때 그게 사실 안타가 되는 거고 홈런이 되는 거고 뭐 실적으로 출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공을 맞추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맞춰야지 네. 어떤 결과가 나온다. 자, 지금까지 장성호 해설위원, 2100안타의 사나이 KBO 대표, 네. 스나이퍼 장성호 해설위원의 타격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땀을 제가- 많이 흘리시는 것 네, 같아요. 2016년, 17년도까지 알로페이스보다 땀 흘렸는데 제가 몇 년간 안 흘렸는데 예. 오늘 말을 많이 하니까 땀이 막 계속 저 나요.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 있어요. 네. 자, 방망이 거꾸로 들어도 3할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장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 3할이 조금 못 미치시죠? 원래 통산 타율이. 2할 9푼 예. 그럼 방망이 거꾸로 잡았으면 3할 쳤던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예, 이게 여기 은평구 쪽이었는데 제가 첫 홈런을 때린 게 알루미늄 배트로 거꾸로 잡고 홈런을 쳤습니다. 테니스 공. 거짓말. 진짜로. 진짜로. 그것도 센터로 넘겼어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쳤으면 3할 가는 거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거꾸로 쳤으면 2할도 못 치죠, 1할도 못 치죠. 어떻게 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나이퍼 장성호 해설위원의 타격에 관한 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